학원에 이런 상담 하러 오는 학생, 학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수학만 정말 너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학생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수학 성적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 수학만 3, 4등급이었는데 수학 1등급까지 올리고 결국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닙니다. 수학 공부 방향과 방법이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성적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념부터 확실하게 다지세요. 문제 좀 더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런 뻔한 얘기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학 성적만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만 알면 내가 왜 수학에서 막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지 수학 성적이 오르는지 훨씬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까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를 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학생은 문과 학생이었고 처음에 학원 등록하기 전에 상담을 왔을 때 수학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진 수학만 유독 못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즉 다른 과목은 1등급 혹은 간혹 가다가 2등급도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외고 학생이었고 다른 한 학생은 일반고 문과에서 성적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단 수학만 빼고였습니다. 즉, 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었고 성적이 잘 나오게 공부를 할 의지도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치만 특정 과목을 잘하고 못하는 건 사람마다 타고난 특징이 있고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 학생들 수학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수학머리가 없다고 하는 학생들, 문과 성향의 학생들, 수학 성적을 올려서 서울대 갈 수 있게 도와준 케이스가 저는 꽤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수학 문제 푸는 것도 보고 숙제 해오는 것도 보고 이렇게 수학 공부하는 거를 옆에서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이 두 학생들한테는 꽤나 비슷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수학도 다른 암기 과목처럼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만 변형되면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화 문제 푸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조금 변형되면은 방향을 잃는 것과 같은 맥락상의 얘기입니다. 심화 문제로 변형되면 외운 거와 다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그래서 심화 문제가 너무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심화 문제를 매우 싫어하던 이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했던 공부 방법이 결국 심화 문제 풀이였습니다. 이런 학생들 수학 등급 올리는 대표적인 해결 방법이 심화 문제 풀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둬야 되는 건 기존처럼 심화 문제 풀이할 때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심화 문제를 푸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안의 조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필요한 개념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사고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개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 나가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면 앞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준심화 문제들까지도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내용은 단순 암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2022년 구모 20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절대값이 나온 경우를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심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절대값 안에 있는 fx 더하기 x가 언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기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fx 더하기 x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더하기 11x 우리가 2분의 1x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x제곱 9x 그리고 22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x가 0일 때 일단 구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사실 되지 않고 판별식을 활용을 해보면 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 더하기 x 요 그 식에서는 우리는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또는 같을 때 음수, 양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0인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문제를 나눠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식 자체가 언제 0보다 작고 큰지 그 기준을 나눠야 되는 그 선이 있을 거고요. 간혹 가다가 놓치는 학생들이 많은데 판별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저 풀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fx 더하기 x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은 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fx 더하기 x는 6x 더하기 k인데요. k만 모르기 때문에 요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넘겨서 한번 풀어봅니다. 좌변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거, k는 우리가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20x, 그다음 마이너스 5x는 k, 즉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15x는 k,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3차식을 한번 그래프로 그리면 됩니다. 먼저 이 식 자체를 gx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 즉 3으로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그러면 우리는 극대극소가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1, 5일 때 극대극소점이고요. 우리는 지금 x가 0 이상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g0은 0, g5는 5의 세제곱, 5의 제곱 곱하기 9, 5의 제곱 곱하기 3, 5 빼기 9 더하기 3,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가 나오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25, 그리고 0일 땐 0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검정색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그럼 fx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 원래 식에서 그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fx 빼기 x는 6x 더하기 k가 됩니다. 요거 fx는 사라지고 6x를 다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7x는 k,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 0보다 작을 때는 이 마이너스 7x만 저희가 그려주면 됩니다. 아까 그래프 그렸던 곳에서 0,0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7x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냐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려놓은 검정색 그래프와 y는 k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4개가 되려면 여기 세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여기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k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G1 그리고 G0, 여기는 0이었고 G1을 우리가 계산을 여기서 해보면 G1은 1 빼기 9 더하기 15, 즉 7이 됩니다. 그럼 K는 0과 7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절대값 범위를 언제 기준을 세워줘야 될지, 그리고 각각 그 기준을 줬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넘겨서 풀어주기,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극대극소값 찾는 거, 한쪽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먼저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 그리고 다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y는 k,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나는 점들이 실근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극대극소 요 꼭지점들로 하는 요 기준 구분별로 저희가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요 내용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야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단순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답지는 보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답지는 수능 끝나거나 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민을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오답 문제를 확실하게 익히는 겁니다. 오답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을 적용하지 못해서 내가 이거를 왜 생각하지 못해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모아서 나중에 다시 풀어보면 또 틀리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답이란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맞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두고 다시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잘 안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시험 보기 전까지 모두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수학만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고 의지도 있지만 수학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보다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수학을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수학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 그만큼 시간 투자는 꼭 충분히 해야 합니다. 결국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수학만 못하는 학생들, 가능성이 정말 높은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과목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건 공부 습관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공부할 의지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만 못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매우 희망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게 됐고 서울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수학 머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나도 그런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성적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